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카메라 조심해. 자, 1번. 분간. 1번에 분간. 2번에 성별. 3번에 절개. 4번에 위식. 5번. 코가 꿰이다. 조용히 해, 얘들아. 6번. 코가 빠지다. 7번. 코가 납작해지다. 8번. 콧등이 시큰하다. 시옷받침 들어가야 돼요. 9번. 콧배기도 못 보다. 조용해. 됐죠? 10번. 기이한. 11번. 숙연한. 12번. 결연한. 13번에 리을. 14번에 디귿. 15번에 니은. 16번에 기역. 다시 13번에 리을. 14번에 디귿. 15번에 니은. 16번에 기역. 17번 동사, 형용사. 18번 형태. 네? 8번 이미지예요. 안 돼요. 두 개 다 써야 돼요. 이미지예요. 의미 안 돼요. 형태. 자, 주세요. 선생님 주세요. 네. 결연한. 결연한. 됐죠? 네. 주세요. 얼른 축하합니다. 우리 18점 못 받은 사람 없죠? 축하합니다. 주세요. 저 트레인 넣었어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이구, 예찬이, 주한이, 예인이, 하윤이. 선생님 근데 저 저번에 17점 받았는데 16점 받았다고 했어요. 됐어? 네. I love you.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치다가 손이 삐끗해 나가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꺼내시고. 오늘은 여러분 운수 좋은 날입니다. 운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 자, 신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1학년이잖아요. 내년에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교과서가 새로 나오겠죠? 근데 안 나와서 선생님들이 못 봤어. 못 봤는데 이 운수 좋은 날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환이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동백꽃도 배웠죠. 그 세 작품은요, 교과서가 바뀌어도,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교과서에서는 늘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에어컨을 껐는데 왜 이렇게 켜졌을까? 귀신이 있어요.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 귀신 얘기했다고 이틀 동안 잠 못 잤어요. 그래서 네. 내가 또 해줘야겠다. 자, 칠판 보세요. 야, 선생님이 어제 집에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불을 켜기도 전에 저쪽에 거실 쪽에 이만한 시커먼 벌레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면 걔가 도망갈까봐 계속 지켜봤어. 그리고 주문을 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10분을 서 있었어요. 대단하죠? 10분 서 있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안 움직이고 살아있는 애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몸집을 다가갔다? 뭐였는 줄 아니? 똑딱빈.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무 귀엽다 이러면서 막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카메라 안 건드렸지? 벌레였어요. 뭐? 그러니까 벌레였어. 진짜 벌레였으면 선생님은 그날 집에 안 들어갔죠. 그냥 집에 못 들어가죠. 바퀴벌레였어요.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없을 뿐더러 있었으면 선생님은 아마 그 집에 평생 안 들어갔을 거예요. 평생 안 들어. 예전에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벌레 들어왔다고 우리 아빠가 나는 저기 어디지? 서울 살고 아빠 부천 사는데 전화했어요. 빨리 오시라고. 네? 경사경사 오시라고. 오셔서 벌레 잡아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랬죠. 자, 조열 보세요. 운수 좋은 날. 얘들아 칠판 봐. 운수가 좋은 날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운수 좋은 날의 이야기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운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죽은 가장 운수 나쁜 날이죠. 아, 기억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 바로 단어법 쓰인 겁니다. 단어법.
목에 인력 끄는 사람. 그렇죠. 끄는 사람, 인력거꾼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디 가려고 그러면 급할 때 카카오 택시 불러서 가죠. 근데 이때는 직접 사람이 타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니? 타는 사람도 미안할 것 같아요. 난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서. 아, 이게 너무 고생하잖아. 그렇지? 뭐? 자, 어쨌든 인력거꾼인데 여기가 나 에어컨 하나 껐는데 너무 또 켜졌잖아. 우리 학원에 귀신이 있다. 어쨌든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김첨지는요 아내가 있어. 결혼을 했어. 아주 자녀도 있어요. 자녀. 3살 먹은 이름 뽕개. 개똥이 어떻게 알았어? 길동이요? 개똥이. 이름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니야? 김개똥이. 예전에는 이름을 막 지었어. 왠 줄 알아? 이름을 그 예쁘게 짓거나 그러면 빨리 죽는데 수명이 단데 수명이 그 되게 짧대. 그래서 약간 이름을 좀 촌스럽게 짓거나 그게 막 지어야 오래 산다는 게 있어서 옛날에 뭐 개똥이, 뭐 언니언이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삼식이 뭐 이런 거. 혹시 부모님 중에 삼식이가 계신 분 아니죠? 언니언이가 있진 않겠죠? 어쨌든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름 오늘 술 먹고 왔니? 왜 그래? 자 어쨌든 가족 관계입니다. 근데 열흘 동안 지금 밥을 못 먹었어요. 왜? 돈을 못 벌어서. 근데 김첨지는 아내가 나가지 말라는데 돈을 벌러 나가야 되죠. 왜 안 그러면 아무도 밥을 안 주니까. 아내가 나가지 말라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을 나가는 거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김첨지가 일을 하는 와중에 자꾸 집에 있는 아내를 걱정해요. 그리고 맞다. 아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얼마 전에 밥을 먹고 체했지 이러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은 어디가 있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새침하게 몇 쪽이냐? 255쪽. 자 새침하게 흐린 품이 옆에다가 적으세요. 자 우리 소설의 시작은 발단부터죠. 발단에서는요 인물이 소개되고 배경이 소개되는 단계입니다. 발단. 자 근데 쭉 밑줄 쳐볼게. 새침하게 흐리던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쭉 밑줄 쳐. 소설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계속 어떻대? 눈이 온대요. 눈이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린대요. 날도 흐리대. 분위기는 어때? 되게 뭔가 명랑하고 상쾌한 분위기는 아니죠. 그렇지? 어떤 분위기냐면 적으세요. 비 오는 날 음울한 분위기. 계속 비가 내려. 인력거꾼인 김첨지가 비가 오는 날 쫄딱 비를 맞으면서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때? 김첨지도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정말로 시련이겠지 자기에게.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소설 끝날 때까지 비가 내릴까? 왜 이런 음울한 분위기를 계속 연출할까? 그렇지.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거야. 비극적 결말 암시.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비극적 결말? 아내의 죽음. 그죠? 아내의 죽음. 이거 그때 우리 너네가 아니었구나. 2학년이었구나. 어쨌든 이거 소설 뒤에 소설 이어쓰기 있잖아요. 지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 해볼 거예요. 너는 계속 켜져라. 난 널 계속 꺼줄 테니. 그죠? 그 소설 이어쓰기 연재였나? 아니야, 연재는 아니었어. 소설 이어쓰기를 하는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쵸? 끝에 아내가 죽어. 그래서 막 남편이 왜 먹지를 못해 하면서 끝나요, 소설이. 근데 한 아이가 사실은 아내의 연극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나가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치삼이에게로 갔다. 갑자기 어디 가서? 치삼이는 여기서 그 김첨지 친구예요. 치삼이 갑자기 아침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똥이고 점점점 하면서 이런 내용 난 흥분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다음 얘기를 막 물어봤지. 얘가 막 되게 흥미롭게 얘기를 해주는데 결국에는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 하고 끝나요. 신일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물에 빠져 죽었다 하고 끝나요. 물에 빠져 죽었다. 하나는 또 김첨지가 사람을 태웠잖아. 달리다가 넘어져서 기절하고 뿜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재밌죠. 그치?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아주 기억에 남는 게 그 아내는 눈을 떠 남편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를
야, 근데 따지고 보면 게임하다 오는 것보단 나아요. 그치? 자는 거, 먹는 게 제일 낫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다음으로. 그죠? 어쨌든. 자, 발달해서 비가 계속 내리는 건 비극적 결과를 암시하는 거라고 그랬어. 다음 봐봐.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 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 자, 네모 치세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인력 거꾼입니다. 김첨지. 자, 김첨지에게 오래간만에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들어간답시는 여기서 문 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서울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 근처 있죠. 그치?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중심지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부자야. 부자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쪽 안에도 또 뭐가 있어? 기차역도 있잖아. 서울역도 있고. 그치? 그래서 거기에 간다고 하는 문 안에 들어간다는 밑줄쳐. 앞집 마마님을 앞집 마마님. 자, 첫 번째 손님은 누구야? 앞집에 사는 마마님. 앞집 사모님. 앞집 사모님. 앞집 마마님을 역까지 데려다 줬어. 앞집 마마님을 전차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이라는 건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인 듯한 밑줄 쳐 양복쟁이를 어디까지?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손님이 내렸는데 또 타요. 어때요? 그럼 돈을 많이 벌겠지.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때?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분이 좋은 거야. 첫 번에 30전, 전 동그라미죠. 둘째 번에 50전, 아침 뱃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오붙어서 근 열흘 동안 공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동그라미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진 채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동그라미 쳤어? 전, 김치전 할 때 그 전 아니죠? 그리고 백동화, 손바닥, 인력덕분.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시대적 배경이죠. 저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지금은 백동화. I'm sorry, 백동화. 그 사람 이름 같네. 자, 백동화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손 들었니? 괜찮아? 이렇게 통화를 써야지. 알아. 백동화예요. 백동화로 못 치세요. 그래서 지금 얘들아 선생님 30점만 줘 이런 말 안 하죠. 그치? 30원만 줘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은 원이죠 단위가. 그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구나. 시험에 자주 나와요. 다음 중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를 찾으시오. 그러면 저 중에 고르면 되죠. 그치? 설렁탕 고르는 사람 가만 안 둘 거예요. 지금도 설렁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쵸? 아니 애들이 되게 살려하더라고. 아까도 2학년 수업하는데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를 알 수 있는 소재를 찾아라 해서 공출, 공습, 순사, 주제소 이런 게 쭉 나왔어. 하나가 대갈장군이었거든요. 그럼 뭘 골라야 되니 얘들아? 대갈장군을 골라야 되잖아. 근데 대갈장군은 못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머리 크면 대갈장군이야. 너 대갈장군이야. 그랬어요. 눈물을 그러기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만 대갈장군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쓸 수 있는 얘기잖아.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 시대에만 쓰는 게 뭐야? 그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펄펄한 목에 모주, 술입니다. 모주 한 잔도 젖힐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훌렁거리기는 벌써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넘어가세요.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척 써본 일이 없다. 자, 지금 이 아내는요 한
한 달이 넘도록 기침을 한대요. 그치? 약 먹었어? 못 먹었어? 약 못 먹어. 왜? 돈이 없어요. 병원 갈 돈도, 약 지을 돈도 없습니다.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나 충실하였다. 좀 고지식하네요.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은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워커녕 모로도 옆쪽으로도 못 눕는 것을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토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지금 김첨지가 뭐하고 있어? 기차역에서 요 손님 내려주고 기차역에서 있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계속 옛날 일을. 알겠지?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대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 나무를 사는 이유는요, 불 때려고요. 지금처럼 무슨 뭐 가스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냄비에 대고 끓였다.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며 내다가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렇게.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며 이렇게 표시. 했어?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이렇게 표시. 의지하면 그년이 청강비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년이 숟가락을 그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같이 폭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 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훅 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닫아. 지랄병을 하였다에 닫으세요. 체크했어? 얘들아 혹시 그 뒤에 앉은 친구들 카메라에서 갑자기 꺼지는 소리 나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 알겠죠? 카메라 꺼지는 소리 나면 꼭 얘기해주세요. 자, 요렇게 표시한 이유는요. 막 아내한테 근연이라고 그러고 막 지랄병이라고 그러고 그쵸? 막 목이 말이 어때요 너무? 거칠지요? 이런 거 뭐라 그래? 비속어. 자,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속어를 사용하면 일단 사실감을 드러내고요. 인물의 성격도 드러내고요. 또 그 사람의 계층, 신분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격이 어때요? 좀 거칠죠? 그치? 약간 그 아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좀 난폭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을 쭉 보니까 우리가 직업을 알지 않았어도 되게 지식인 같진 않죠? 그치? 그래서 계층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 잘 체크해 주세요. 아, 비속어 사용은 사실감을 준다. 그치? 행동감을 준다. 이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의 계층. 이 사람은 도시 하층민이에요. 인력 거꾸는 도시 하층민입니다. 되었죠? 선생님 욕하는 게 어색했죠? 네. 지랄병을 하였다. 어색하죠? 그쵸? 그때 김첨지는 괜찮아? 안 어색해? 그냥 지랄이면 지랄이. 여기는 지랄병이라고 써있는데 너네 지랄이니? 지랄을 하였다. 앞에서 저 선생님 뭐하나 하겠다. 이 고운 입으로. 네? 그때 김첨지는 여러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조롱가는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왜 그래? 속상해서 그래. 아내가 아프니까. 하고 김첨지는 알른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다. 톡 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똑바로 됐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눈물.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살리는 마음이 시원치를 않았다. 나도 되게 사주고 싶지. 아픈데. 하지만 어때? 돈이 없어요. 그렇지?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돈 벌었으니까. 손님을 2명이나 태웠잖아.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절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넉넉하였다. 그러나 전개입니다. 전개. 전개에서는 전개. 자, 전개. 여기서는 여러분
외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김첨지의 그 혼자 속으로 내적 갈등을 많이 해요. 내적 갈등. 전개라고 보세요. 이미 손님을 둘이나 태워서 돈을 벌었죠. 아, 이 돈이면 나 술도 사 먹고 우리 아이 뭐도 사줄 수 있어. 죽도 사주고 안에 설렁탕도 사줄 수 있겠다 했는데, 근데 그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 주머니가 다된 광목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어느 학교야? 동화학교. 거기 양복쟁이 내려져 있잖아. 그쵸?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 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 동기방학은 여러분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거기 겨울방학 쓰세요. 겨울방학이라고 쓰세요. 자,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니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비록 고프라 양동이 망정 노바기로 줄곧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이십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주저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는 이 우중에 이 비가 오는 가운데 우장도 없이 그런 어떤 우비도 없이 그 먼 곳을 철퍽거리고 가기 싫었습니까? 처음 것,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번호 1번.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의 앞에 조금 겁이 났다. 1번. 2번. 그리고 번호 매겨. 1번은 이상하게도 2번. 그러고 집을 나올지 거기가 2번입니다.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캥기었다. 첫 번째는 행운의 겁이 났고, 두 번째 아내가 부탁한 게 마음에 좀 걸렸대. 앞집 마마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경희는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거라는 빛을 띠며 아내가 뭐라 그랬냐?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하면서 못 나가게 만류했죠. 근데 아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뭘 예감했을까? 죽을 것. 그렇죠. 밑줄쳐. 자신의 죽음 예감. 자신의 죽음 예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할 수 있나? 그래도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어? 그래도 저기 몸 상태는 되게 잘해줘. 아, 그래서? 나는 근데 항상 죽을 것 같은데 왜 안 죽지? 네? 잘 가라고? 선생님 맨날 배고파 죽을 것 같고 아니, 배고파 죽을 것 같고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다행이죠. 그죠? 라고 모기 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르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앞다 젠장 맞은 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하는 건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야겠다. 맞붙 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려줄 줄 알아? 책봐 라고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맨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장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 하였다. 왜? 걱정, 불안감이라고ပြော걱정, 불안감, 걱정, 불안감, 걱정, 불안감. 잘 쓰고 있어? 걱정, 불안감. 자, 됐어요. 약간 켰어.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 거꾸리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 2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린다. 근데 되게 세게 불렀어. 이런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액수에 놀랐다. 평소보다 두세 배 부른 거예요.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본 지가 그 얼마 아닌가.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넘어가세요. 욕기는 욕심이죠.
병자에 대한 염려를 참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값친 것보다도 오히려 곡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가 없다 하였다. 1월 50점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올시다. 인수로 치면 거리로 치면 인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단은 비 오는 날은 좀 더 주셔야죠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고 김첨지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제 갈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서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왜? 돈을 벌어서 라고 적어. 학생을 태우면 사실 무거워야 되는데 다리가 가뿐했다는 건 돈을 벌어서. 자, 정부에서 공감학교에서 학생을 태웠죠. 근데 어땠대? 다리가 어땠다고? 다리가 거뿐했다. 가벼웠다. 돈을 벌어서. 그치?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 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부른다니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 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다리가 무거워졌대. 왜? 다리가 무거워졌대. 그치. 자, 왜 무거워졌냐면요.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왜냐면 집 근처였거든. 아내에 대한 걱정이라고 해요. 아내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음습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 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오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어오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만. 지금 그 학생을 태우고요. 달리면서 자꾸 아내 생각하는 거야. 그치? 하고 타니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 채를 진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을 하였다. 밑줄 치세요.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했다. 손님 태웠을 땐 돈 벌어서 좋고, 근데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진 건 집 가까이 가니까 아내 걱정이 나고, 근데 집이 차차 멀어지니까 김첨지는 다시 신이 나고. 자, 이러한 어떤 그 심리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주관님 똑바로 앉으세요.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이런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만 따나 심리나 되는 일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라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로노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이런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괴치 않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중에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야? 일하는 중이죠. 누구 내려다 줬어? 저 학생 내려다 줬잖아. 그치? 몇 번째 손님이야? 세 번째 손님입니다. 시점은 뭔 거 같아? 작품 안에 서술자가 없죠. 그치? 그럼 3인칭이죠. 정확히 무슨 시점인 것 같아? 전지적 작가.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인물의 심리를 다 말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래요. 밴드 받아가도 돼요? 어? 밴드 받아가도 돼요? 아까 안 갔다 왔어? 약간 단어이거든요. 어? 단어
여행을 안 갔다 왔어. 아 그랬어? 조금 이따 갔다 오세요. 이제 곧 쉬는 시간입니다. 정거장을 떠나가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려지며, 옹송그려진다는 건 움츠러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큰일이 났나 봐 밖에. 그렇죠?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를 간다. 이런 빌어먹을 비가 왜 남의 사판 얼굴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밑줄 쳐.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따졌다. 떠들어댔다. 쭉 밑줄 쳐. 왜 그런 거야? 현실에 대한 분노입니다. 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그치? 너무 몸은 힘들고 그런 거예요. 현실에 대한 분노. 선생님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잖아. 좀 깜짝 놀랐네. 한국인이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 나요. 싫어하라. 니네 나 좋아하니까 싫어하라.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에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다니 그것은 이런 말이 아니라 또 손님을 태우고 싶은 거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되는지 몰라란 생각이었다. 오늘은 운수가 괴상하기도 좋으니까 그런 요회, 그런 행운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돌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 거품의 빈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왜냐면 이들도 나름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소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책 보세요.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님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는 김첨지의 눈엔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캐물인 듯 남동 여학생은요 약간 좀 날라리 같은 거 있죠. 날라리 같은 여자의 행색이에요. 여학생인 듯한 여편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호객행위하러 갔어요. 그 여자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씨, 일령과 아니 탓이랍시오. 그 여학생인지 뭔지는 한참은 매우 택가를 빼며 교만한 태도로 입술을 꼭 다붙여 김첨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국어라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계속 끊임없이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 그 여자애 들고 있는 일본식 거들보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짐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왜 이래? 난 귀찮게. 무슨 말이야? 왜 이래? 저리 꺼져. 이거예요. 귀찮게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조금 자존심 상했어. 소리를 병력같이 벼락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시하고 물러섰다. 전차가 왔다.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타고 남은 손 하나가 있었다. 굉장히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 하여 차장에게 밀려 내려온 눈치였다. 김첨지는 대어섰다. 인력거를 타시랍시오. 한동안 값으로 승강일을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다. 자, 지금 보니까 학생을 태워다 주고 또 그냥 가기가 그래서 그래서 막 관망하다가 그 여자를 태우려고 갔죠. 근데 그 여자가 왜 이래? 난 귀치않게 하면서 잘랐잖아.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 큰 가방을 든 사람을 인사동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럼 지금 몇 명이야 손님이? 1, 2, 3, 4 4명이나 태웠네. 그렇죠. 4명이나. 자, 어쨌든 손님 4명 태웠습니다.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좀 밑줄 쳐. 인력거가 무거워지며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그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 쭉 밑줄 치세요. 몸은 다시 무거워졌건만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온다. 손님을 태우며 마음이 가볍고
손님이 없으면 마음이 무겁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을요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김첨지의 심리라고 적어. 김첨지의 심리. 근데 왜 마음조차 무거워졌냐면 바로 집 근처라는 거예요. 집의 반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 이제 요행을 바랄 여유가 없었다. 나무 뜬거리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애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다.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에 어찌 가노라고 길 가는 사람이 걱정을 하리만큼 그의 걸음은 황급하였다. 자, 밑줄 쳐. 밑줄만 치고 잠깐 쉴게요. 고맨 위에 밑줄 쳐. 그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하게 벌써 황홀에 가까운 듯 하였다. 쭉 밑줄 쳐.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저기에서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죠. 뭘 암시할 수 있어? 얘는 그쵸. 자, 우울한 분위기. 여기까지.